글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를 읽고 있는 동안 점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의 읽기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글은 그냥 뭐라고 써 있구나, 뭐라는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글,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한 게 적절한가? 이 정도 생각하면 되나?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써있네 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나? 그리고 뭐 재미로 읽더라도 이 글에 있는 걸 보니 마음속에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구나, 이걸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읽기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측면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활성화된 지식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마음의 어떤 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상은 꼭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표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그 만들어낸 게 충분한가, 적절한가, 좀 흐릿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표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만들어 봐야 돼요 라고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집을 중간중간 짓다가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나? 라고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혼자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가 있고요,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미리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다면 시공하는 사람이 실제로 만들죠. 하지만 그 설계대로 적절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감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안전인데, 안전은 그냥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시공 측에서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전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안전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자, 이제 이 이해 능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읽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또 그 아이들이 보는 글은 그런 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볼 만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생각들이라는 게 글에 써 있는 그 표현 그대로와 다르지 않아요. 누구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부른 거죠. 불렀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또 무슨 이면에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면 그러니까 좀 불러 세웠는데, 불러 세웠다는 점에서 뭐 할 말이 있겠구나, 요거는 바로 다음 말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런 글 읽기, 즉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나? 이게 필요한 글이 점점 이제 그런 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개념적이거나 다른 동네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 또는 깊은 지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아이들이 생각한 것, 스스로 생각한 것,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생각한 것과 또 그 글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종의 메타인지인데 읽기에서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메타인지 능력은 좀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이제 더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더 발달을 하면서 이런 읽기에서의 이런 부분이 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읽기 자체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메타인지가 좀 늦게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제 약간 메타인지 능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성숙이 조금은 되어 갔지만 그걸 읽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배우지 않은 또는 터득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게 이제 뒤처지는 거죠. 같은 수준의 글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던 수준 그 글을 계속 보고 있다면 이제 좀 메타인징이 컸을 때,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어렸을 때 한 1, 2학년 때 읽었던 것과 4, 5학년 때 읽으면 그 글을 보는 데선 차이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 4, 5학년이 되었을 때도 1, 2학년 수준의 글을 계속 읽고 있는 게 아니죠. 읽어야 할 글 또는 아이한테 읽도록 요구하는 글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그것을 이제 자신의 읽기를 점검하려는 성향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글 수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조금 버거우니까, 또는 글에 뭐라고 써있구나 요 생각하라고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읽기 점검이라는 것, 읽은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자, 여기에는 이제 이해가 뭔지를 꼭 이렇게 정의적으로 아는 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이한테. 그러나 이해라는 게 이해한 것과 그냥 뭐라고 써 있는 거구나, 요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정말 이해하려는 쪽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 이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정도로 조금 익혀지고 그게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기 때도 그런 읽기가 계속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읽기 점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아이들에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야, 너 점검해서 읽어야 된대. 이 말은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읽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만약에 이랬을 때 이렇게 아이에게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시험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얘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뭐뭐 했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뭐뭐 해서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게, 오, 좋구나. 일단 바로 또 그걸 점검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오, 좋아 좋아 하고, 아, 그런 거였어? 하고 아이가 좀 뭔가 흐뭇해할 만한 경험을 주는 거죠.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뭔가 엄마가 몰랐거나 아빠가 좀 몰랐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탁 대답을 해주니까, 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었어. 그 기쁨을 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서서히 중독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 읽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좋아지고, 약간 오버액션을 하는 거, 티나면 그냥 오버액션을 해버리시고, 아니면은 그런 거구나. 야, 내가 이제 이미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자기가 아직까지 파악했던 것들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였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읽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넌 어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데서 끝나버리면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먼저 생각을,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라는 예시를 주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아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조심해야죠. 아, 그렇구나. 아이가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넌 얘 괜찮니? 너 얘 좋니? 근데 이제 아이가 이럴 수도 있죠. 이미 책 읽기뿐만 아니라 뭔가 부모님의 어떤 의견, 부모님이 하시는 방식들 쫓을 것을 빈번하게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걸 엄마 아빠는 좋아해. 약간 이런 인식이 아이가 있으면 글읽기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 또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결국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딱 기회를 줘도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또는 아이가 그런 말하는 것들을 조금 껄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좀 영향이 관여를,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아이가 왜 안 하냐라든지 한번 해봐. 갑자기. 그러면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를 이제 좋은 독자가 되도록 아이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글 읽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아이와의 대화,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관여가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지 말고 만약에 자녀를 가지고 계셔서 흥미롭게 보셨다면 한 2번, 3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걸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지금 이렇게 제가 뭔가를 좀 주의하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다든지 또는 그게 꼭 딱 한 가지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파악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신중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